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 앵커를 대신해 오늘 하루 또 진행을 맡게 된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에도 참 많은 이슈가 쏟아져서 정리하느라 바빴는데요. 우선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서 또 몇 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강했던 소매 판매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에 따라서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거다라는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유명한 시죠. 대추 한 알이라는 거 혹시 네. 아시나요? 예. 네. 그 예전에 한 7월에 배터리 기업들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시를 좀 비유를 들어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대추가 그냥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그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들을 감내해 나가면서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 고민이 깊어진 오늘인데요. 저와 함께 미증시 내용들 체크해 보시죠. 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관련 경제지표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컸던 것만 추려서 정리해봤습니다. 시장을 좀 한마디로 경제지표의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금리 더 올려야겠지입니다. 내용 보시면 PPI라고 도매 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월 데이터가 생각보다 또 높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0.4%였는데 이번 공개된 수치는 0.7%. 작년 6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나? 이런 우려를 자극할 수 있죠. 특히 이 이전에 발표된 CPI는 소매 물가인데 도매 물가라는 특성상 소매 물가의 선행 지표격이죠. 앞으로 이제 도매 물가가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소매 물가에 영향을 미칠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게 좀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구나.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열기는 정말 꺾일 줄 모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 연속 20만 건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 상황이고요. 데이터만 보면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자체 모델로 고시하는 GDP 나우 보시면 이게 최초에 고시됐을 때보다 1%대였는데 2%대로 쑥 올리고 그 전에 고시됐던 것보다 다시 0.1%포인트 올리면서 1분기 GDP 관측치가 2.5%로 다시 고시가 됐습니다.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 생각보다 괜찮다. 이제 경착륙, 연착륙이 아닌 노착륙, 무착륙, 여기를 넘어서 이 정도면 경기 이륙 아닌가 이런 우려감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 경기상 호재이지만 금리나 이 위험자산 쪽에서는 우려 포인트 있죠. 하나하나 보실 텐데 이거는 뭐 어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고용도 물가도 소비까지 예상보다 다 서프라이즈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요 항목별 내용들 보시면 뭐 식당, 자동차, 가구, 가전까지 계속해서 소비자 지갑 열고 많이 사고 있다는 데이터가 추가되고 있고요. 백화점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증시는 떨어졌는데 프랑스 등의 유럽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특히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같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깍 지수는 간밤 또 올라가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1월 데이터 보시면 직불 신용카드도 계속해서 가구당 지불액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연착륙과 금리 인하는 양립할 수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야 그래도 금리 인하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고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굳이 물가를 더 잡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을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속 게임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되는 변수 연준 위원들의 변동사항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매파 성향이 더 많았죠. 근데 이 매파의 끝판왕 블러드 총재도 이번에 투표권이 없어지면서 매파 인사가 조금 줄어들고 그 작년에 비해서 중립
인사가 조금 더 올해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리 그렇게 세게 생각보다 덜 올릴 거야. 뭐 이런 기대감도 일각에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요. 유일한 비둘기파 인사가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인데 연준 2인자죠.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백악관으로 영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걸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렇게 경제 지표가 다 강하고 좋은데 비둘기파 인사마저 없고 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비둘기, 최대로 좋아진 시나리오로 비둘기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파른 우려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간밤 시나리오였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도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이제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만에 무기 팔았다. 너희 이제 우리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상으로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정확히는 레이시온 자회사, 레이시온 미사일인데요. 중국에 수출이 못하게 하고 중국에 신규 투자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시면 원래도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물음표가 달려있지만 어찌되었든 아직은 문의만입니다만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 포인트가 계속 이제 예의주시해야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볼 수 있는 게 히토류고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히토류 관련 테마주들의 급등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까지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당잠사에서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미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좀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모두 1% 넘는 조정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1.8% 가까운 낙폭으로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CME 페드워치상으로 보시면 이번 3월 FOMC 때 물론 25bp 베이비 스텝 밟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만 점점 50bp 인상 확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5% 베팅이었고 일주일 전엔 9% 베팅이었는데요. 오늘 간밤 수치로 18% 베팅 수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감 그와 맞물려서 나스닥 지수가 좀 흔들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딱 꺾이는 부분 보이시죠? 이때 딱 블라드 총재가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더 많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사실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은 그동안 좀 많이 단기간으로 특히 올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출회에 대한 빌미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특히 이제 막판 매물 출회가 좀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 2%, 3%의 조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의 낙폭이 좀 거셌죠. 5.5%의 하락 마감이었는데요. 이제 호재는 있었습니다. 모델 Y가 이제 미국에서 매진 행렬에 들어가면서 인기가 좋다. 그리고 이제 연방 보조금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 할인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덮는 내용이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리콜 이슈 있었고요. 완전 자율주행 충돌 위험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 36만 대 정도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는 소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노조에 대한 부분인데 노조 설립에 참여한 직원 수십 명 해고키로 하면서 직원들의 좀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테슬라의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이슈들 쭉 정리해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거의 이제 몇몇 기업만 상승을 했는데 특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앨범알이고 원소재 관련 뭐 리튬 테마 이런 것들은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정리해 드릴 텐데 이제 이건 어제 화면입니다. 비트코인의 급등세가 요즘 두드러지고 있고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한 8%의 급등세 그리고 비트코인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게임과 밈, 뭐 AI, 메타버스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 계속 좀 체크해 보시라고 관련 내용들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밤 비트코인이 장 초반에 뭐 10% 급등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25,000달러 터치를 했는데 시장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됨과 동시에 비트코인의 상승 폭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캡처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같이 그 전까지 막 급등을 하면서 손잡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몇몇 기업들은, 몇몇 이제 코인들은 많이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되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임 테마, 밈 주식, AI 메타버스도 같이 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테마로 봤을 때 간밤 올라간 테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중에서 상승률 상위가 거의 대부분 원소재였습니다. 리튬 테마, 구리 테마, 철강 테마 이런 것들이었고 앨범알의 주가가 4.7%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해서 기입을 해봤는데요. 산업용 로봇 관련 기업들 몇몇 이제 중소형주가 급등을 하면서 테마 섹터 자체가 좀 올랐습니다. 원소재라고 하면 국내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 쪽이겠죠. 리튬 테마도 배터리 재사용 쪽으로 같이 이제 맞물려 있으니까요. 이거는 2월 14일에 당잠사에서 화면에서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글로벌 투자 확대, 미국, 유럽,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인프라 쪽과 신재생과 폐배터리 재사용 쪽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응이 좀 좋았고요. 특히 이제 폐배터리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계속 정리해 나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제 주가 상승이 있긴 있었는데 관련 법안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에 어떤 부분에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고 있는가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투자뉴스 7에서 이 내용들 쭉 정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이슈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국내 증시요? 네, 어제 국내 증시 먼저 특징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한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항상 민영 앵커가 한판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 부재가 좀 느껴져서 저도 한판으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일단 일제히 양지수가 올랐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견조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경기 연착륙 기대감 속에 물가지표의 부담을 덜어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2,500선에 다시 한번 또 돌파,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는 784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피는 기관들이 8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견조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약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쪽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섹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위믹스가 거래를 재개하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주요 게임사들이 이제 신작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갔는데요. 어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상패 이전의 주가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게임주들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1% 정도 급등하면서 24,700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고요. 간밤에도 올해 처음으로 25,000달러를 돌파한 만큼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주들 추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또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만 50%가 넘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이미 13만 원을 넘어서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였던 12만 원을 돌파했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하이브는 3%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자동차가 강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동차 쪽을 얘기를 하면 가지를 쳐서 전기차, 2차 전지, 폐배터리 그리고 차량용 MLCC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제는 자동차의 날이었다라고 표기를 해봤는데요. 기아와 한온시스템 등등의 자동차 대표주들도 강했었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TPC 글로벌이 18%대로 센트럴 모텍, SL 등등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제도 전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측에서 바이 아메리카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이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바이 아메리카의 세부 규정에 이제는 충전기의 최종 조립과 충전기 내부를 감싸는 철제 외장과 함, 이것도 미국에서 만들어야지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6일에는 테슬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했었거든요. 국내에도 이 부분이 훈풍으로 이어졌었는데 일단 간밤에는 테슬라 쪽에 리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가 5% 넘게 빠졌고요. 관련한 전기차주들도 일제히 약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관련주들, 충전소 관련주 어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익 PN이나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등등의 종목이 3에서 4%가량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이 부분들 좀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도로에 최소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테슬라나 포드, GM 같은 여러 완성차 업체들도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인프라 강화 쪽에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현대차나 기아 등도 발맞춰서 이에 따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2035년부터는 내연 기관차를 팔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 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새롭게 출시되는 승용차라던가 승합차에서 탄소 배출량이 2021년보다 각각 50%, 55%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양극재나 음극재 생산의 캐파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생산과 소재 부품 쪽에서도 일제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특히나 코스모화학은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폐배터리주입니다. 역시 또 재활용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유럽판 IRA 법안에 대해서 또 관심이 쏠리고 있죠. 핵심 원자재법인데 유럽에서 생산된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 쪽에 대해서 보조금 혜택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가 주요 재료들이 자연에 노출된다면 인간의 몸에 혹은 자연에 또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부분까지 어제 민영앵커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폐배터리 주들도 흐름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량용 MLCC 관련주입니다. 올해부터는 삼성전기가 일본 쪽에서의 MLCC 점유율을 좀 뺏어와서 이제는 삼성전기의 MLCC 비중 입지를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차량용 MLCC 시장 점유율이 올해는 13%까지 급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군의 다변화를 지속하고 앞으로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이 관련해서 MLCC의 전체 주물량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MLCC 관련주들도 어제 강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사막 콘덴서 9%대 강세 나타냈고요. 삼성전기도 5% 이상 올랐습니다. 관련주들 흐름까지 좀 더 체크해보면서 오늘 다양하게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간합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히토류 관련주에게 또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전해져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국은 사실 이 미국과의 갈등이 부각이 될 때마다 히토류라는 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중국의 수출 금지,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의 수정안에 이 부분이 또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히토류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면 히토류 쪽에서 중국의 수입을 많이 의존하던 국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더 극단적으로 가서 중국 쪽에서 히토류를 자체적으로 수출 금지까지 한다면 첨단 산업에도 이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볼만한 부분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가나 안 가나까지 쭉 정리해봤는데 오늘 점검 포인트가 많죠. 네. 예, 바로 출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스탁 요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저도 이제 시장 상승을 기원하면서 양봉 패션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간밤 미증 씨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금 타격을 받았죠. 예. 우리가 항상 CPI만 조금 쳐다봤지. PPI는 솔직히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PPI가 상당히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0.7%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음 달 CPI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전가가 되는 것이고, 지난달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조금 약화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는 뭐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멘텀이 계속 소멸해 가고 있었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동안 한 달 반 정도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수급에 의한 상승이었는데 이 수급이 어떤 수급이냐면 외국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기관들은 매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최근 며칠은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지만 이거 자체가 연속성을 띨지 여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이 중요한데 새로운 모멘텀을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쉽진 않다. 실적 시즌도 다 끝나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요. 특히 어저께 발표한 PPI라든지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도 급락이 나왔어요. 네. 마이너스 24포인트인가요? 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왔다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워낙 약세가 좀 부담된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매수가 정체를 띄는 것은 어쨌든 2월 초만 하더라도 1210원 가면서 이거 1200원도 깨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지금 1200 거의 80원 중반까지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끊기게 된 것이고, 거기다가 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거의 3.9%에 육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경계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월요일 같은 시간에도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로 확보해 놓고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주가 지수를 본다라면 종목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월요일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은 오늘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안도감을 갖고 있기보다는 좀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챙겨놓고 좀 남은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2월달 증시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물 압박을 받을 만한 자리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좀 볼만한 기업들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투자의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자동차라든지 경기 방어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네요. 볼만한 그 시세 분출 섹터라고 하면 자동차, 특히 전기차 관련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판 IRA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작년부터 다 공개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여기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 기대감 하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원소재, 특히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많이 질주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게 무엇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수급이 어제 움직인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일단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라는 유럽 쪽에 결단이 나왔고, 전기차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완성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유럽판 IRA 법안에서 그 전기차,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것은 이미 개별 국가별로는 언제부터, 예를 들어 뭐 2030년이든 뭐 몇 년부터든 이미 국가별로 중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아예 유럽 전체적으로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시기만 다를 뿐이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기업들도
내연기관 차를 언제까지만 판매하겠다 네. 뭐 발표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뭔가를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충분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실적 대비해서 좀 전평가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AI라든지 로봇주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다 보니까 예. 그럼 순환매 측면에서 어떤 거를 좀 봐야 될까 하면은 결국은 실적은 좋았는데 네. 주가가 정 반영을 못해줬던 부분들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현대차, 그 기아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뭐 성일아이텍 같은 뭐 부품주들은 뭐 예. 14% 이상 오르기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주조 환원 정책, 이번에 자사주 소각 상당히 몇 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대규모로 하는 부분들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보여준다라면 어쨌든 전 세계 그 제조업체 중에서 완성차 업체 중에서 현대차만큼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계속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IRA 그 출범 관련해서도 어쨌든 3월 중순이 이제 디데이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전 현대차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같이 MLCC 관련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차량용 MLCC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혹한 그 상황을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운행을 하는 것이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가가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도 저는 조금 꾸준히 볼 필요 있다. 다만 만약에 이제 2차전지 섹터를 좀 보신다라면 예. 저는 뭐 좀 주초에 좀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좀 너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상단을 낮게 봐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추격 매수를 하겠냐 하면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약간 폐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는 이미 한 지난주부터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 시에는 일정 부분의 분할 매수 전략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주목한 아이디어로 종목들 말씀 주셨습니다. 현대차, 삼성전기, 텔레칩스 모두 일단 현대차는 이제 완성 쪽이니까 삼성전기나 텔레칩스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 전장화 쪽에 주목을 하시네요. 예.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가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하고 성장통에 있어서 일단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제조단의 기업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폐배터리 쪽이 워낙 어제 뜨겁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의 접근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위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은 듭니다. 물론 이제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지만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세요? 뭐 어쨌든 뭐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무기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어떤 전기차 시장에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배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교체 비율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판매된 게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나오지만 지금 한 최근 1년 사이에 전기차의 판매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빠르면 2027년 뭐 6년부터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뭐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열고 추가적인 전략들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스픽 나와 있는데 지수 과매수 구간 진입 부담, 경기 방어주 다시 주목할 때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요? 경기 방어주? 뭐 최근에 경기 방어주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 소외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뭐 워낙에 다른 종목들이 잘 갔으니까. 근데 배터리 뭐 이런 거 없으면 배터리든 뭐 로봇이든 아니면 뭐 성장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하다못해 물론 최근에 다시 다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가도 은행주마저도 맞습니다. 어쨌든 1월 한 달만 1월 달에서 2월 초까지 보시면 거의 30% 이상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이 약간 조금 위험 신호는 계속 감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섹터를 좀 본다라면 그래도 경기 방어주 쪽이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이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견조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최근에도 보시면 소리 소문 없이 외국인들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그 전날까지만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40일 연속 예. 순매수가 계속 유입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가 다시 또,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의 시장에 노이즈가 걸리는 것은 물가가 쉽게 안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감들, 그러면서 금리가 또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저께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뭐 0.5% 다음 달에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미 패드워치에서는 뭐 5.75까지도 좀 찍혀 있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좀 이미 가격을 많이 올려놨었고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환경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금리가 정말 그렇게 갈지 물가가 더 올라갈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걸 본다라면 저는 관련된 기업들 수급 나쁘지 않고 주가도 조금 이제 에너지가 좀 모이고 있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보신다라면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농심 같은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리온 초코파이 뭐 수출 많이 되고, 예. 네. 농심도 라면에 돼가고, 그 삼양식품 특히 라면 쪽에서 수출이 그쵸. 잘 잡히는데, 삼양식품도 주가 흐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농심에 주목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삼양식품 같은 경우 그동안 좀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예. 농심은 작년 좀 하반기서부터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경기 방어주, 오리온, 농심 다 제가 이제 여기 만든 제품들 좋아하는 예, 그런 기업들입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수익률 점검하면서 AS 종목 몇 개 추려서 받아보겠습니다. 수익률이 SM을 12월에 말씀 주셨어요. 예, 수익률은 70% 넘겼고요. 자, 윈텍, 휴스틸 30% 이상씩, 메디톡스 50% 육박하고요. 셀바스 AI, 예, 챗GPT 관련 테마주죠. 100% 이상의 수익 달성입니다. 그리고 HSD 엔진은 가장 최근에 편입을 하셨는데 수익률이 단기간에 좋네요. 14%에 육박합니다. 어떤 거 볼까요? SM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개 매수 진행될 동안에 하이브는 매수는 그 장내 매수는 못 하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다들 12월 말이나 1월 달에 말씀드린 것서 다 수익률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SM은 그동안 엔터주 중에서 가장 좀 좋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예. 좀 빛을 좀 발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꼭 그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올해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물론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 개선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것이 반영된다면 제가 봤었던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미 예. 어저께 한 13만 9천 원, 13만 8천 원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 좀 올라온다라면 예.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도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 지분 경쟁 이슈가 발생하면서 한 8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거의 한 50% 이상 50% 가까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예. 더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매수 하신 전략, 분할 매수 하신 전략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12월 달부터 들고 계셨으면 아유 참 인내가 필요한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인내가 결실로 맺어진 종목입니다. 자,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서 점검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 주목되는 게 HSD 엔진 근래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조선주가 이제 백고동을 울리나라는 관점에서 실적 기대감이 있잖아요. 특히 HSD 엔진이 기자재 쪽에서도 커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더라고요. 예, 지금 혹시 안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접근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막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더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조선 섹터가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지난 9월, 8월보다는 약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여기서 선별적인 투자를 좀 해보신다라면, 예.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HSD 엔진, 뭐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오른 것 뿐이지, 뭐 추세가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웃퍼폼 쪽까지는 네, 아니고. 그래서 예. 저는 앞으로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은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확인하고 좀 지지선을 확인하고 좀 분할 매수하신 전략 혹은 추격 매수 하시더라도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체 시장에 바람이 분다면 우리는 가끔 그럴 때는 피할 필요도 있기 네. 때문에 이 기업 자체는 긍정적이나 지금은 일단 보수적인 태세를 네. 취해야 한다라는 관점, HSD 엔진 그리고 나머지 대응 전략 세울 때 참고할 만한 종목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가나 안 가나 볼 텐데 이제 네. 화끈한 쪽 한번 볼게요. 네. 히토류 테마. 아, 이게 참 이게 테마주라서 또 여쭙기가 네. 예, 민망하긴 하지만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히토류 테마 안에서 뭐 줄줄이 급등세가 네.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상무부에서 공개를 어제 했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 히토류 카드에 대해서 상정하고 이게 논의했었던 건 한 달 정도 된 것 그쵸. 같은데, 예, 이제 뒤늦게 그 내용들을 목록들을 공개하면서 히토류 우리 수출 제한하겠다 뭐 이런 네. 내용입니다. 관련 테마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거 뭐 지금 이게 정찰 풍선하고 관계 없어요. 이미 네, 12월 달에 예. 발표했던 내용이 이제 아예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엔 똑같은 거는 미중 관계가 악화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린 중국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 예. 뭐 이런 발언들을 했었던 걸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자원 무기화인 것이고 히토류를 꺼낸 것이죠. 히토류 관련 희귀 광물 관련해서 중국이 9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뭐 다른 나라들 혹은 뭐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이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개발이라는 게 오늘 뚝딱 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짧아도 뭐 한 3, 4년, 길게는 뭐 10년 가까이도 걸리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예.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아직까지는 높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좀 무기화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이게 벌써 이제 히토류 관련된 테마 얘기는 지금 처음 해드린 게 아니라 몇 년째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반짝하고 실제적으로 추세가 막 치고 나가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종목 선정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본다라면 노바텍 같은 기업들은 네. 꼭 히토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차폐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차폐제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가 네오디움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좀 그 제품 관련해서 매출 그런 게 기여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히토류하고 네오디움 이런 희귀 광물, 제품들, 희귀 광물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은 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매번 히토류 무기가 중국 쪽에서 정말 큰 카드죠. 네. 웬만한 이제 전자기기는 다 히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전자기기를 못 만드니까. 못 만들죠. 네. 근데 사실은 다른 국가에 매장이 돼 있긴 한데 이거 환경 문제 때문에 그쵸. 다른 데에서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는 요거를 이제 네. 수입원으로 많이 삼기 때문에 영향력은 큽니다. 일단 산업계의 영향력이 어떤지는 좀 들여다보셔야겠지만 테마성 움직임은 단기 테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당장사 때 브리핑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확정 내용은 아니고요. 네. 좀 논의를 거쳐서 아마 좀 시간이 걸려서 예,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가 좀 나중에 될 겁니다. 뭐 그 점도 감안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